Korean media has already been enormous in the United States. And so if we don't see more K-dramas, we'd be really surprised. And Korean, you didn't really watch the same show. Translation was so bad. So 영어로 번역된 게 한국어 본 대사보다 너무 못하다. 그래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중요한 언어를 타고났나? 그리고 이런 짜증이 뉴스에 나올 정도라는 거. Hi, it's Karina time. 제가 어저께 미국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봤어요. 바로 오징어 게임을 자막 없이 볼 수 있다고. 한국어를 잘하면 영어 자막 없이 봐야 한다. 영어로 번역된 게 한국어 본 대사보다 너무 못하다. 그래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이 채널이요, 미국 케이블 채널도 아니고 MBC입니다. MBC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사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MBC 9시 뉴스 앵커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한국에서는 약간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So let's talk about some of the pushback the show has gotten. One viral thread on Twitter says,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you didn't really watch the same show. Translation was so bad.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 대사가 너무 좋으니까 영어로 번역된 자막이 그 한글 뜻을 담기에 너무 모자라다는 거지. So how common is this reaction? Tell us more about it. well, there's some people who agree with that thread and some people who say it's overblown. There's one scene in particular that people are pointing to, and I promise this isn't a spoiler, but there's a line that essentially says, you know, I'm not a genius, but I can figure things out. And the translation is closer to, I didn't go to school, but I'm very street smart. And so people are saying, you know, for that character, you're missing context in that particular translation. However, a lot of people have said, you know, translating as an art, it's not going to be a one-for-one perfect translation. And it does get the point across. You're not going to miss any major plot points because of the subtitles or the dubbing. Thanks for the promise of no spoilers, because we did promise that at the top of the show, so that's great. And I don't want any, because I do want to watch it.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한국어 잘했으면 뜻을 그대로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짜증이 뉴스에 나올 정도라는 거, 사람들끼리 토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쓰는 미국에서 이런 현상을 한 작품에 대해서 본 적이 있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반응이 종종 있긴 했습니다. 특히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자막 번역에서 이런 적이 많았죠. 근데 저도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씩 저도 아닌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번역이라는 게 이 언어를 저 언어로 1대1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나 각자 각국의 문화에 맞게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방탄소년단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나으시고 방탄소년단은 한글을 알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해외 아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좋겠대요. 뭐가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넌 한국말 할 줄 아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사에 썼고 그들의 뭐 어떤 철학과 스토리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중요한 언어를 타고났나? 모국어로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뜻깊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때였는데요. 근데 막상 진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어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거든요. 우리는 뭐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로 배우려면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드는 정도로 너무너무 복잡한 언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데 실제로는 마스터를 하고 나면 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밖에서는요. 왜냐면 쓰는 인구가 너무 적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영어가 모국어라거나 중국어가 모국어라거나 아니면 스페인어, 하다못해 프랑스어, 독일어만 해도 쓰는 인구가 꽤 많거든요. 한국어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언어니까요. 그러니까 수능 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영어 공부하고 국영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미권에서 태어난 애들은 국영수 아니에요. 그냥 영수? 일단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언어가 없잖아. 얼마나 좋아. 그게 20년 전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난리고, 미국 뉴스 앵커가 한국인들이 한국말 잘하는 걸 부러워하는 날이 오네요. 잠깐 이 영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는 뭐 당연한 말이겠죠. 영어를 못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한테 대부분 친절하시잖아요. 물론 거기도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과 미국 내 외국인은 좀 처지가 다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영어를 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선진국의 백인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아닐 거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선진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겠죠. 세계 최고 선진국이 미국이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이민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드에서 이런 대사를 봤거든요. 친구들끼리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트콤이었는데 내가 통장에 돈이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친구가 돈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냐, 뭐야 너 이민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표현이 Are you freshly off the boat?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Are you freshly off the boat라는 표현이 배에서 방금 내렸니?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그 말이 너 이민자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민자들 배를 타고 미국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표현하는 배에서 간 내렸니? 이런 얘기죠. 예전에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많이 이민을 왔었기 때문에 생긴 표현입니다. 배에서 방금 내렸죠, 이민자가.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하죠. 그리고 먹을 건 있겠습니까? 없죠. 일자리는 구하기 쉬울까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말을 제대로 한다 한들 일자리를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민자나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사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니까 조금 나은 편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미국은 제1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보다 그 격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까지 서툴면 더하죠. 혹시 그리고 체주 신분이 안 된다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정말 힘들고요. 이 캐릭터가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의 시선으로 잘 표현된 게 알리죠. 실제로 알리 역을 맡은 배우는 한국 한예종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실제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알리 역할에 더빙된 그런 뉘앙스를 보면은 그 톤이나 그런 것들이 인도 이민자들이 하는 억양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까는 개소리라고 했잖아. 미쳤어. 개소리 하지 마. 했잖아요. Was that what you heard? You cried and said, "But that's the edge. There's no way I'll go." Like that. 인도 이민자들이 하는 억양이라고 하면은 빅뱅 이론에서 이 사람이 하는 바로 그 억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의 억양인 콩글리시라는 것이 있듯이 인도 사람들도 인도 사람들이 쓰는 영어의 억양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종적인 특성이 외향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단 한 나라, 일본을 제외하고요. 일본인에 대한 미국인의 사랑은 정말 엄청납니다. 어디 가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갑자기 공손해지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또 넷플릭스라는 미디어 자체가 미국인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그런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넷플릭스 말고도 웨이브, 왓챠, 티빙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쿠팡플레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훌루,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아시아 콘텐츠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일본인과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 신비감 이런 게 K-팝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와 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방탄소년단 때는 그 절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K-드라마도 원래 인기 많았고요. 이 넷플릭스에서도 다른 콘텐츠를 보면은 출연자들이 K-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어제 뭘 봤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미국 사람 연예인들끼리 막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K-팝은 방탄소년단으로 절정을 찍더니 오징어 게임이 완전 한 방을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자에게 한국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Something else that I think is so interesting is Squid Game's, hard for me to say, creator reportedly wrote the show like a decade ago or so, but was rejected by a number of studios. Tell us about this moment for him and other foreign filmmakers. Do you think more platforms will invest in this diverse type of content going forward, especially with this popularity? Yeah, so I spoke to Julia Alexander, who's an analyst for Parrot Analytics, and she studies this kind of thing. And she said that she would be shocked if we're not seeing more K-drama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nd that's Korean dramas. You know, K-pop is huge in the United States. Parasite, which is a Korean film, won Best Picture at the Oscars. Korean media has already been enormous in the United States. And so if we don't see more K-dramas, we'd be really surprised. And we expect that Netflix, Hulu, other streaming services will begin investing in these properties as well. Oh, Parasite was so good. Yeah. All right. Callan, thank you so much. That's a fun one. 이렇게 많은 세계인이 한국 콘텐츠를 원하니 어쩌겠습니까? 만들어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도 사실 그때도 K-팝이나 한국 콘텐츠를 보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장면이 또 미국 애가 이제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또 한국에서 왔다며 이런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로 보는 빅뱅 뮤직비디오였어요. 너 얘는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자기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보고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K-팝이고 뭐고 그런 단어나 표현조차 생소할 때였거든요. 지금은 그 위상이 비교될 수도 없는데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플라라 안녕.